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카운셀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카운셀링은요, 상담은 치료자와의 안전한 관계에서 자아의 구조와 이완되어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을 지각해서 새로운 자아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거 로저스가 얘기했죠. 자, 이것은 로저스가 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내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거 혹은 현재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나사 비즈니스 코칭 핸드북에 나온 얘기입니다. 카운셀링 우리말로 하면 상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코칭과 카운셀링을 비교해 봅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칭은요. 고객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잠재성이나 행동의 변화를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운동선수의 코칭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치를 미래를 두고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카운셀링 상담이라는 것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 내면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카운셀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제 교육은요, 직업 교육을 하는 뜻에서 13세기 이후에 산업혁명까지 간의 수공업사에서 실시됐죠. 즉, 영국에서 실시가 된 것이죠. 이것은 10세가 된 저는 어린 때부터 상업이나 공업이나 기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장인이 개인집에서 도제가 돼 학습하기 시작한 거죠. 교육과정은 직업적인 기술 연마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매우 엄격한 압도적인 훈련을 장기간에 걸쳐 이수한 뒤에 다시 일정한 작품 제작에 합격기가 들어서 장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 저 대학교에서 이 논문을 갖다 쓰게 되는 사람들 있죠. 박사과정 논문을 쓰게 되면은 대개 미국식 교육은 전체 몇 명의 학생들을 지도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영국식 교육 방법은 도제식이죠. 한 사람이 한 교수가 지도 교수가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제식으로 1대1 교육으로 아주 힘든 하드 트레이닝식이죠. 제가 박사 해볼 때 이 도제 교육식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조금 다르죠. 자, 도제 학교 교육 및 기타 시설의 교육의 차이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제식 교육은요, 교육이 대부분 직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간의 수공업사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교육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련되는 것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제작 같은 것을 해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상 교사, 학생의 관계간이 주인과 도제와의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과 도제 사이의 교육 내용은 도제 기간, 임금 등은 도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학교 교육과는. 교육적 특징으로 보면은 자, 교육자와 도제와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이 병행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까지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장래 직업이나 지위가 보장되어 있죠. 여기서 고생을 7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또 5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하면 이 교육을 끝난 다음에 일정한 작품의 제작에 성공할 때는 이 사람도 비로소 합격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2회차로 이제 분교육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인 지도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지도 방법은 개인 지도와 집단 지도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개인 지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들의 생활 개념,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직한 태도의 습관의 형성을 갖다가
갖도록 교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정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기초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바로 생활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는요,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이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이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서 새로운 설정한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것이죠. 이르의 생활지도는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과 환경을 바르게 파악해서 스스로에게 맞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생활지도의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째, 통합적 존재로서의 발달을 촉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 균형은요, 인간이 추구한 이상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발달, 또 사회적 발달, 도덕적인 인격 발달까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표가 된 것이고요. 둘째는 개인이 다양한 경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일상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의미 있게 통합될 때 청소년의 인격 손성이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생활지도의 목표는 이런 활동과 여러 활동 경험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게 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적응 유연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특징과 유연성 개발하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변할 수가 있게 되죠. 이를 통해서 필요한 가치와 태도, 지식, 기능 같은 인간의 특성을 기르는 것이 생활지도의 또 목표의 하나입니다. 넷째는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여러 특성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생활지도의 목표는 청소년 자신이 가진 지능, 적성, 학력, 성격, 가치, 태도를 바르게 이해하며 즉 자신을 알아내는 것이죠. 또 이에 기초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달을 촉진하고요. 동시에 내적 세계를 창조해서 그래서 다양해 있는 경험의 의미를 통합하는 것이죠. 이에 기초의 능력을 개발하고 동시에 내적 세계를 창조의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생활지도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도 분야는 인성지도, 사회성지도, 건강지도, 그리고 여가지도가 있는데요. 인성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성지도의 목표는 자신의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원만한 인격 형성에 장애가 되는 기본적인 욕구불만, 우월감, 열등감, 공개적인 제도, 정서적인 불안감 등을 통제하거나 제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성격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인성의 그런 문제가 뭐냐? 대체로 성격, 정서적 불안, 욕구, 불만, 정신 건강, 신경 감염, 개인적 습관 태도, 이성 문제 등 개인적 심리적 적용 문제에 관한 문제를 뜻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사회성 지도가 또 생활 지도 분야인데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그 정의하는 심적 경영을 말하는데요. 즉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 사회를 인식하고 여러 집단의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요. 그들과 같이 함께 생활해가는 모든 활동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우리 명세에서 가지시죠. 사회성이란 인간 생활의 핵심으로 청소년 발달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 다뤄지죠. 그래서 청소년의 또래 관계라든가 이성관계, 가족관계 및 기타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사회성과 관련된 지도활동이 모두 이 영역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 지도가 있죠.
자, 생활 지도 중에서는 건강 지도가 또 하나의 특성이 되는데요. 자, 건강 지도는 주로 신체 발달, 영양 섭취, 공중 보건 등의 지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심신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서 신체적인 건강으로 인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관찰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바람직한 신체 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콤플렉스나 각종 질병, 공중위생, 보건 및 기타 건강 관련한 문제 해결을 지도하는 지도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가 지도가 또 생활 분야 등의 특성인데요. 이는 취미, 오락, 놀이 및 기타 여가 시간을 활용해 가는 지도 활동으로 균형 있고 보람 있는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진로 관련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 청소년 여가 시간이라는 소비 활동에 어떤 범죄, 비행에 관련된 것들을 관찰하고요. 건전하게 여가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또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적극적인 청소년 활동을 또 참여를 권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학습 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 지도로 하는 것은요,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업 부진 청소년을 지도하여 학습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요.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업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하는 지도 활동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진행, 그리고 학습 최종 단계에서 수행되는데 학습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하며 수준별 학습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학습 지도와 병행해서요. 자기 주도 학습 같은 학습 태도에 대한 지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주요 지도 기법은 튜터링과 멘토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지도를 마치고 진로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지도인데요. 진로 지도의 개념은요. 진로 지도는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로는요. 청소년들이 가장 혼란스러움을 호소하는 부분이죠. 어려워하죠. 그래서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한 적절한 진로를 받을 수 없거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이나 진로 지도의 필요성은 많이 강조되고 있죠. 또 진로에 관해서는 또 이 점이 학생들도 많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하고 있는데요. 진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으며 그것에 대한 많은 방법도 연구되어 왔지만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진로란 진학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진로는요. 청소년 인생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설계되고요. 또 이는 진로 지도라는 것은 독립된 성인들에게 중요한 출발점이고 바로 원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지도는 가능한 초기부터 개인의 직업 발달에 상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학 진행에 임박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도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개인 지도 대상으로서 진로 지도는 어떤 것이냐? 우선 개별적인 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청소년이 지급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진로 지도는 아까 말씀한 두 가지 널리 측면이 있죠. 첫째는 개인이 나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관련이 있죠. 전체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진학이나 직업에 대한 선택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진로 지도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로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는 다음 같죠. 자, 첫째는
자신이 적성과 흥미, 인성, 능력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성이나 흥미, 인성, 능력 등을 갖다가 확인하는 여러 설계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시점 도구들도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경제나 사회구조 측면에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도 역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직업 세계를 갖다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기 적성에 맞출 수 없고요. 또 평생을 갈지도 모르는 그 직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자신에 맞는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진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또 진로 지도자는 이것을 잘 인도해줘야 되고요. 넷째는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를 청소년 지도자가 진로지도에 어떻게 하는가를 적용시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째는요. 청소년들에게 대학 진학과 취업인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대학교를 나오는 사람이 한 70% 됐다고요. 같은 또래일 경우에. 지금 자, 그럼 한 70%가 되는데 사실은 대학을 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취업 선택이 맞는 것입니다. 이거를 얻는 것이 과연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능력이 어떠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개발, 또 자기 개발하는 것에서 어떻든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뭐 성적하고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진학인가 취업인가를 선택하도록 되고 또 이것이 결정되면요. 취업이든 뭐 진학이든 간에 어느 부문에 맞을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 진학을 하더라도 아무 데 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인문학 쪽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뭐 공학 쪽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고 취직도 맞춰야죠. 이 사람은 적성이 뭐 그 옷 분야 옷 분야에 맞다. 이 사람은 어떤 뭐 염색 분야에 맞을 것이다. 이 사람은 미용 분야에 맞을 것이다. 뭐 여러 직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공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리고 생애 주기에 진로에 관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진로 관리 기술을 함양시켜서 자신의 직업 생활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생애 진로 개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지도자는요, 총선이 희망과 적성, 희망을 있고요. 그리고 수학 능력이 모두 뒷받침이 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개인 지도 방법의 선택입니다. 그 분류하는 방법은요, 뭐 이제 맞겠죠? 생활 지도는 뭐 코칭, 멘토링, 카운셀링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인성은 어떠냐? 사회성은 어떠냐? 건강은 어떠냐? 여가, 봉사활동 등이 여기에서 생활 지도는 필요한데 코칭은 인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회성이 필요한데요. 이 카운셀은 사회성과는 좀 관계가 멀죠. 또 건강은 멘토링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여가도 그렇고 그러나 봉사활동 카운셀링과 관련된 것이나 코칭과 멘토링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지도 방법을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지도 방법은요. 코칭, 멘토링, 카운셀링인데 사실 카운셀링은 뭐 거의가 학습 지도에는 소용이 없고요. 코칭, 멘토링 같은 것도 인생에만 좀 적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지도도 뭐 이렇게 도대교육에는 진로 검사, 진로 분석이 아니고요. 또 카운셀링은 진로 체험과 진로 탐지가 아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개인 지도 방법을 생활 지도나 학습 지도나 그 다음에 진로 지도에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실은 청소년 지도
방법, 개인지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력이나 또는 대인관계는 물론 진로 지도를 학습 활동에까지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데요. 개인지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과 유능과 대인관계 기술, 역할 훈련, 사회 한계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또한 청소년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서 목표를 갖다 설정해야 되고요. 또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 청소년에 대한 개인지도는요. 개별적인 청소년 활동의 상황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선택해 줘요. 그 지도 그럴 때에 지도할 때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지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해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칭과 상담, 멘토링, 튜터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도 방법, 개인적으로는 코칭, 상담, 멘토링, 튜터링가 있는데 뭐냐? 자, 멘토링의 의미는요. 보다 숙련된 사람과 비숙련된 사람 사이에 비형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멘티와 멘티의 관계가 된 겁니다. 형성 통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멘토링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직에서 필요한 일과 관련해 갖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제공되는데 행동 지원, 능력을 중심으로 코치 제 능력을 최선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직에 필요한 일과 관련된 일을 갖다 놓고서 코치가 최대한으로 능력을 갖다가 코칭을 받는 사람에 끌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튜터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학습하고자 하는 교과목 및 학습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보유한 튜티와 그 다음에 튜터가 이 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학습하는 학습 주어 역습 주도의 학습적 노동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튜터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담은 상담자가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적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내담자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합리적이고요. 효율적인 행동 양식을 증진시키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전 활동을 갖다가 상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칭과 상담의 멘토링, 튜터링 차이점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서 의미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멘티가 멘토를 선택하거나 멘티가 멘트를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멘티와 멘토 간의 비위계적인 전개로 해서 멘티의 자율에 의해서 종료되며 훈련 과정은 없습니다. 주로 이것은 1대1로 하게 되죠. 멘티와 멘토는. 그리고 일주일에 약 2 내지 3시간 정도 만나서 멘토, 멘토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코칭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아까 우리 의미를 알아봤고요. 코칭에 대한 진행 방법은 구조에서 코치를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유의계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훈련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 수행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주로 1대 N분의 여러 명을 코치 한 명이 다루게 되죠. 그리고 이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튜터링입니다. 훈련구조 내부 외부에서요. 튜터가 선정되잖아요. 그러면은 튜터를 받는 사람이 기대한 수준이 기술, 지식, 태도에 도달하면 유기적인 관료가 성립됩니다. 튜터링은 이제 주로 1대1로 하거나 또는 1대 N분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는 훈련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멘토링 상담에 알아보겠습니다. 카운셀링이죠. 자, 카운셀링은 개인의 문제 혹은 갈등이 있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도 주로
1대1 또는 1대 n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직업 방법에 있어서 코칭과 상담과 멘토링, 튜터링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있어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았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